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토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흥사단 시카고 지부가 발족됐습니다. 지난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 창립된 흥사단은 당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돕던 청년단체로 독립 이후 민족통일운동과 반부패운동, 청소년 교육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배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와 뉴욕, 워싱턴, 애틀란타 등에 이어 7번째 흥사단 미주지회가 시카고에서 발족됐습니다. 지난 2년간 준비 모임을 가져온 준비위원회는 어제 회원 입단식을 겸한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안을 밝혔습니다. 자주 독립과 민족 해방 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됐던 흥사단의 성격은 현재 청소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동과 스마일 운동, 문화사업 등을 주도하는 자발적 시민단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양광장, 꼭 우리 교민들이 필요해서 알아야 될 그런 광장을 전개하고 있고, 미국 사회에 우리가 이제 했던 스마일 운동, 우리 한인사회 중심으로 해서 스마일 운동,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40여 명의 회원들이 자리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정신 이념이 강조됐습니다. 현재 미주 지역의 각 지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지부의 사회 정화운동, 뉴욕의 국가유공자 자녀 발굴 작업, 필라델피아에서는 2세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지회는 앞으로 청소년 교육과 한인사회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동인구도 적고 많은 분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저희 시카고 흥사단은 앞으로도 끼리끼리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절대 지향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내실화 위주로 나갈 생각입니다. 독립 이듬해인 1946년 흥사단의 본부는 미주에서 한국으로 이전됐으며 현재 한국 내 15개 지부와 12개의 예비 지부, 미주 지역에 7개의 해외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역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향군인의 총회에서 해외 11개의 지구 중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지회가 최우수 지회로 선정돼 2년 연속 최우수 해외지회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서부 제향군인의 이문규 회장은 선정 이유에 대해 ROTC와 해병대 전우회를 비롯해 30, 40대 젊은 임원들을 바탕으로 향군 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500명이 참여한 북핵 반대 서명운동은 큰 성과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 명, 4만 명으로 운동을 했는데 우리 미 중서부지회가 해외 지회 중에서는 3,500명이라는 서명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활발한 향군 활동을 했다고 본회에서 아마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수지회 기념식에서는 향군단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오국정 이사에게 한국의 보훈처 장관 표창장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제향군인회는 미국 5개 지구를 포함해 캐나다와 일본, 호주, 대만 등에서 총 11개의 해외 지부를 갖고 있으며 시카고 지역의 경우 ROTC와 6.25 참전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육군동지회 등 650여 명의 회원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한편 제향군인회는 오는 26일 다운타운에서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체육회가 미주체전 기금 마련을 위한 티셔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체육회 마크가 찍혀있는 흰색 반팔 티셔츠의 장당 가격은 $30로 판매 수익은 체전 참가 선수들의 경비로 사용됩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H마트 매장 내 계산대 앞에서 시작된 티셔츠 판매는 저녁 7시까지 이어졌으며 100여 장 내외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육회 측은 티셔츠 가격과 상관없이 소정의 후원금을 넣어주는 한인 연장자가 있는가 하면 판매 목적을 듣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타인종 주민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티셔츠 판매 장소에는 10여 명의 체육회 관계자들이 자원해서 참가해 일손을 도왔으며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체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주체전은 오는 6월 30일 개막하며 체육회는 남은 기간 문화공연과 가동모금, 티셔츠 판매 등을 통해 기금 마련 활동을 진행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는 밤샘 축제 제1회 루프토피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이어진 축제에서는 음악과 무용, 영화, 거리 퍼포먼스, 댄스 파티 등 70여 개의 이벤트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시카고 예술대학 미술관은 자정까지 특별 전시회를 열었으며 컬처럴 센터에서도 클래식 음악 콘서트와 요가 클래스 등이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시청 앞에서는 서커스 공연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진시스켈 필름센터에서는 영화 비디오 프로젝트와 아카데미 출품작의 상영회도 있었습니다. 1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 이번 행사는 일리노이 관광국의 10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업체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약 10만 명의 주민들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루프토피아 축제는 이탈리아의 로마, 스페인의 마드리드, 러시아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시카고가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어머니날을 하루 앞둔 오늘 그로스포인트 양로원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에서 참여한 김창환 씨는 연장자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가요들을 선곡해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선마을 선생님 등 동료부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나를 두고 아리랑, 어머니 마음 등 민요와 옛 가요를 따라 부르는 연장자들의 표정이 즐겁습니다. 저희들 노래를 통해서 어르신애들께서 굳었던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고 펴지면서 같이 노래 쫓아 해주시면 모습 뵈면은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아리랑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흥이 나고 좋아서 춤을 춰가면서 손바닥을 쳐가면서 잘 불렀습니다. 오늘 초청된 김창환 씨는 13년 전 양로원에 계시는 지인의 어머니를 방문한 이후 매년 시카고 지역 노인 아파트와 양로원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떡과 잡채, 호박전 등 푸짐한 음식이 제공됐으며 노래와 함께 서로 건강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 타주에 있는 자녀들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연장자는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그저 고맙다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와 정부가 제3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기준으로 삼을 노동환경 기준에 대해 합의하면서 최근 타결된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최근 노동자의 권리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리, 강제 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 5가지 핵심 기준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 같은 기준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 위해 FTA 재협상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등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합의된 국제노동기구의 5가지 핵심 기준을 한국과 페루, 콜롬비아, 파마나 등 4개 국가의 FTA 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중심으로 한미동맹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한미동맹협의회는 양국 간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11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창립식을 가진 협의회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책과 안정, 한미 우호 관계를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미주 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미주 각 지역의 제향군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조성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는 루이스 데커트 한국 참전용사 동지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사건과 관련해 추모기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회는 지금까지 약 4,000달러의 기금을 확보하고 다음 주까지 전달되는 기금을 모아 버지니아 공대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틀란타 KTN-TV 김봉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열렸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추모 촛불 집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촛불 추모 집회와 함께 진행된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서는 약 1,400달러가 모금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을 제외하고 이번 성금 모금에 동참한 곳은 2곳. 사랑의 어머니회에서 1,000달러를, 또 지난 수요일 제일은행에서 1,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오늘 제일은행에서 첨부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3,600불에서 첨부를 하니까 4,600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메일이 오기 때문에 아직 업그레이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날 제일은행에서 한인회에 전달한 성금은 모두 3,400달러. 이 중 성금을 제외한 1,000달러는 한인회의 운영비로, 나머지 1,400달러는 한인회의 도서관 운영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젊은 학생들의 무고한 생명이 많이 이뤄지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한인회에서 추모 행사를 한다기요. 한인회 측은 당초 거론되던 미주 전체 한인회와의 공동 모금 운동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5월 16일까지 전달되는 성금을 모아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의 기금 모금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각종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가 치아 부식의 주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음료 섭취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라와 사이다를 비롯해 과즙 탄산음료, 스포츠 이온 음료 등은 모두 평균 이상의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음료를 자주 마시면 입안의 산도가 높아져 치아를 보호하는 치아 표면의 에나멜질이 부식되면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빨대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는 경우 입안의 산도가 더 오랫동안 지속돼 치아 부식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레드와인이나 커피의 경우에도 착색성이 강해 마신 다음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량이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평균 15마일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33%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밤 최저 기온은 45도로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3일 일요일 대체적으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3도가 예보됐습니다. 14일 월요일 다소 바람이 불겠으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83도로 기온이 큰 폭 오르고 밤 최저 65도가 예상됩니다. 15일 화요일은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비교적 높겠으나 밤 최저 기온은 48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분입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토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